200억 원의 회사를 삽니다. 2년 만에 175억 원이 증발합니다. 불성실 공시 벌점 19점 합병 추진했다가 철회. 유상증자 납입일 3차례 연기 끝에 미납 철회. 오늘 공시 탐정이 역추적한 공시 시그널은 4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봤다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시 탐정이 추적하는 기업 프로브익 9퀀텀온입니다. 프로브익 종목 코드 27100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H&B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였죠. 2023년에 대한종건이라는 건설 분양 회사를 2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사명을 퀀텀온으로 바꿉니다. 양자 배터리라는 테마까지 띄우며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죠. 그런데 이 200억 원짜리 인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역추적할 공시 시그널은 4개입니다. 첫째, 대한종건 인수 후 소송 91건, 투자 손실 175억 원 미 공시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인수 실사가 부실했거나 리스크를 알고도 진행했다는 뜻이죠. 둘째, 불성실 공시 누적 벌점 19점 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준 15점을 4점 초과한 수치입니다. 셋째, 유상증자 납입일을 3차례 연기한 끝에 미납으로 철회. 이건 돈을 넣겠다던 사람이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넷째,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죠.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전 대표 김형수 씨가 현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기 JWSN 매니지먼트까지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죠. 경영권이 흔들리는 와중에 200억 원짜리 인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시를 읽을 줄 아는 투자자라면 의문을 품어야 했습니다. 왜 경영권이 불안한 시기에 거대 인수를 밀어붙이는가? 같은 해 8월 제니스홀딩스와의 공급 계약 2건이 동시에 해지됩니다. 매출 대비 비중이 274%와 37%. 이 공시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매출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건 사실상 매출의 근간이 사라진 겁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공시번복으로 벌점 5점을 부과합니다. 이 시점이 첫 번째 탈출 기회였습니다. 핵심 매출원 소멸은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H&B 디자인이 대한종건 지분 100%를 2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도보다 공시가 먼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22년 감사보고서 기준 대한종건은 이미 소송 9건에 124억 원 분쟁을 안고 있었고 부채 비율이 295%였죠. 이 숫자들은 다트에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확인만 했다면 이 인수의 위험을 알 수 있었죠. 인수 후 2년도 안 돼 우발 채무가 터집니다. 2024년 상반기 말 기준 대한종건이 피고인 소송이 91건, 소송 금액 148억 원. 회수 가능한 투자금은 고작 25억 원, 200억 원 중 175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언론에서 대한종건 파산 위기를 보도한 건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에서는 이미 상반기 보고서에 소송 91건이 적혀 있었죠. 공시가 뉴스보다 넉 달 빨랐습니다. 퀀텀온은 대한종건과의 합병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합병을 철회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인수할 때는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밀어붙인 건가요? 합병 철회로 벌점 9.5점에 제재금 3,800만 원이 추가됐죠. 같은 달 대한종건은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이 시점이 두 번째 탈출 기회였습니다. 자회사 회생 절차 신청 공시가 나오면 모회사 투자금은 사실상 회수 불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유상증자도 꼬입니다. 납입 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고 발행 금액도 20% 이상 바꿉니다. 추가 벌점 9.5점. 합산하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9점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준이 15점인데 4점이나 초과했죠.
여러분의 종목에서 이 공시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그 주식은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멈춰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2025년 1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1월 7일부터 매매 거래 정지, 벌점 19점의 감사 의견 거절까지 겹쳤습니다. 이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에게 출구가 막힌 겁니다. 감사 의견 거절 공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회계법인이 이 회사의 장부를 믿을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 공시가 나오면 정상적인 투자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4월 28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5월에는 감사 의견 상장 폐지 사유까지 추가되죠. 회사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유상증자였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 약 10억 원 규모. 이 공시를 읽는 법입니다. 상장 폐지 심사 중에 유상증자를 공시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자금을 확보한 것이거나 심사위원회에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외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일이 계속 미뤄집니다. 5월 9일에서 6월 12일로, 다시 7월 4일로, 세 차례 연기.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 공시의 의미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이건 단순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돈을 넣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번이면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3번 연속이면 납입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봐야 합니다. 7월 3일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프로브잇의 상장 폐지를 결정합니다. 바로 다음 날 유상증자가 철회됩니다. 사유는 납입 대상자의 죽음 미납입. 세 차례 연기 끝에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았죠. 상장 폐지를 막겠다며 매달렸던 마지막 카드가 하루 만에 무산된 겁니다.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을까요?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2025년 11월에 분기보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정기보고서도 미제출. 가처분으로 폐지를 유보해놓고 보고서마저 내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기보고서 미제출 공시의 의미입니다. 회사가 장부를 공개할 수 없거나 공개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차단된 상태죠. 의혹을 정리합니다. 첫째, 대한종건 인수의 적정성. 인수 전부터 부채 비율 295%, 소송 9건을 안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 정보는 다트에 공개돼 있었습니다. 인수 후 피고 소송이 91건으로 폭증했다는 건 실사가 부실했거나 리스크를 알고도 진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유상증자의 실현 가능성. 납입일을 3차례 연기한 끝에 미납으로 철회됐습니다. 의무는 간단합니다. 납입 대상자가 처음부터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상장 폐지 심사에서 개선 노력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유상증자를 공시해놓고 실제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한 것은 아닌가? 4개의 공시 시그널을 탈출 시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출 기회. 2023년 8월 핵심 매출처 계약 해지 공시. 매출의 근간이 사라지는 공시가 나오면 추가 매수를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탈출 기회. 2024년 9월 자회사 회생 절차 신청과 합병 철회 공시. 자회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모회사 투자금은 사실상 회수 불능이죠. 세 번째, 불성실 공시 벌점 15점 초과. 이 기준을 넘으면 상장 폐지 절차 진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감사 의견 거절. 회계법인이 장부를 믿을 수 없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어떤 투자 판단도 정보 없이 내리는 도박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에서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추가 매수를 멈추고 EXIT를 검토해야 합니다. 2가지 이상 겹치면 즉시 탈출을 고려하세요. 프로브잇에서 가장 답답했던 장면은 어디였습니까? 하나, 부채 비율 295%인 회사를 200억 원에 인수한 판단. 둘,
합병 추진했다가 뒤늦게 철회하며 벌점 폭탄. 셋. 나비빌 3차례 연기 끝에 미납 철회. 넷. 상장 폐지 후 보고서마저 미제출. 댓글로 번호와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는 사후 복귀가 아니라 사전 회피가 되도록 공시탐정이 리스크 신호를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공시 데이터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다트 API 상세 수집, AI 할루시네이션 검증을 거쳐 사실 부합 확인, 뉴스 스크랩 참고, 제작자 주관 포함. 영상에 포함된 분석 내용은 주관적인 견해이며 실제 시장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